안녕하세요. 석희입니다. 예, 오늘은 PHP 강좌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 전에 실제 PHP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네요. 네. 이럴 때 난감해요. 됐습니다. 네. 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제 내용 중에서, 이제 요런 거, 즉, 안쪽에 게시판에 글을 쓰면 여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 여기 보시면 이제 새로 고침해보면 사진 자료가 계속 바뀌어요. 여기 이게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바뀌고, 여기 같은 경우도 최근 글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불러집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한번 봐볼까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 접속을 하시면, 여기 하여튼 이제 뉴스 같은 경우 바뀌고 광고도 계속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HTML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드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만든 내용을 그대로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어놨던 myhome.naver.com id 그 다음에 html 한번 불러보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비문서를 하나 준비를 해서 이걸 다시 FTP에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쪽에다가 PHP 폴더 안쪽에 이걸 제가 2.html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 고침 2.html을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면 이 내용이 그대로 화면상에 보여져요. 이게 일반적인 HTML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CGI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정확하게 Common Gateway Interface라고 되어 있는데, 이 CGI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서버 측에서 어떤 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규약을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용어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할 때 쓰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른 말로 웹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웹브라우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예. 여러분들께서 쓰는 거죠. 이거 말고도 넷스케이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익스플로러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가 존재를 하죠. 이거는 웹브라우저는 그 사용자가 인터넷을 이렇게 볼 때 말이 좀 이상하네요. 볼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웹이라는 서비스를 볼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웹브라우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야후에 접속한다거나 네이버에 접속을 하면 여러분들은 웹브라우저를 쓰시죠. 그러면 야후라는 그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웹브라우저로 어떤 정보를 전송을 해줄 텐데, 그쪽에서도 웹브라우저를 쓸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쪽에서 사용하는 건 우리가 웹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웹서버라는 건 여러분들의 그 익스플로러 HTML을 전송하는 컴퓨터를 뜻해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용 프로그램이 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 아파치라는 거, 그 다음에 IIS라고 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이 두 가지의 그 웹서버가 제일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야후라든지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싱싱해 이런 홈페이지라든지 네이버 이런 모든 홈페이지는 전부 웹서버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이게 설치가 돼 있어야지 여러분들께서 웹브라우저로 그쪽으로 접속을 해서 보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일반적인 그 HTML을 그대로 보통은 전송을 해주거든요. 근데 서버 측에서 한 번 더 처리 후 그 결과를 HTML로 여러분들께 전송, 요런 역할을 하는 거. 우리가 이런 걸 통칭해서 그냥 CGI라고 얘기를 하고요. ASP나 PHP나 JSP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궁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궁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 웹서버를 기준으로, 웹브라우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요. 웹서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운영체제는 만약에 윈도우
2000 서버라는 운영체제를 쓴다면 보통 IIS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여기 IIS는 ASP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줘요.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하나의 그 세트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라는 걸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은 리눅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아파치가 설치가 굉장히 쉬워요. 예, 그래서 아파치라는 웹서버를 사용하고 거기서 사용하는 CGI로는 PHP라는 걸 아파치에선 기본적으로 잘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편법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제 홈페이지, 싱싱 홈페이지 같은 경우엔 예, 그 윈도우 2000 서버에다가 얼마 전까지는 IIS에다가 PHP를 깔아서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 윈도우 2000 서버에다가 그 아파치의 PHP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사양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께서 다 임의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이제 웹서버를 제공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게 있어요. 리눅스, 아파치, PHP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우리가 웹 호스팅이라고 웹서버라는 건 내 컴퓨터를 통째로 그런 서버로 제공을 해야 되니까 내 컴퓨터를 24시간 켜놔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더 쉽게 남의 이렇게 24시간 켜져 있는 남의 컴퓨터의 일부 공간을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거, 우리가 그런 걸 웹 호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웹 호스팅은 흔히 무료하고 유료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 홈페이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무료 웹 호스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료는 위쪽에 있는 이런 아파치나 아파치까지는 깔려 있는데 PHP를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이걸 파일에서 FTP로 저장,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네이버 홈페이지에다가 a.php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저장이 안 돼요. 이렇게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아예 저장이 안 되게 돼 있고, 원래 이제 이런 중간중간에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내용을 그 PHP 문법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쓰시게 되는데, 그게 처리가 되지 않고 그 소스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 PHP가 제대로 구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때 쓰는 게 우리가 이런 내용이에요. 요게 뭐냐면 PHP가 실행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이제 입력하는 문장은 HTML이 아니라 PHP다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PHP가 끝이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요 사이에다가 PHP가 우리가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PHP info라는, 그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마지막에 세미콜론까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에서 세로 고침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죠? 보기에서 소스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이 그대로 표시가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PHP라는 걸 지원을 안 해주는 호스팅이에요. 보통 돈 내고 하시면 이런 게 다 지원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PHP를 제대로 하시려면 이제 유료 호스팅을 쓰시는 게 좋은데,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XYNet, 그 다음에 뭐 카페24, 비누넷, 굉장히 많은 곳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작업할 때 썼던 것은 카페24인데, 카페24는 상당히 저렴하고 세팅도 편해요. 예. 다른 것도 요즘은 대부분 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저렴하고 세팅도 편하고 한데, 그 중에 좀 써본 것 중에 편한 곳이 저 같은 경우에 카페24더라고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그 계정을 이제 받았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PHP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건 일단 여기다 저장을 했고요. 빈문서를 하나 준비를 하고, 그 표 만드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테이블 해서 뭐 보더 1, 그 다음에 폭을 제가 500, 그 다음에 테이블 td 내용, 그 다음에 td tr 이런 식으로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저장을 한번 해보는데, 계정을 제가 세팅해 놓은 계정이 있거든요. 제 홈페이지에다가 임의로 제가 세팅해 놨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호스팅을 받게 되면 별도의 보통 도메인을 사용을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엔 php.singhead.co.kr로 세팅을 안 해놨어요. 예.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아무 내용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내용을 만든 다음에 파일에서 ftp로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정을 새로 하나 세팅을 할게요. 새 호스트 php.singhead.co.kr 이라고 넣고요. 호스트 주소 그대로 php.singhead.co.kr id,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써서 저장을 했습니다. 이대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요.
네, 여기다가 방금 이 내용을 제가 index.html이라고 만들어서 저장을 할게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방금 그 내용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PHP가 이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다가 요런 그 꺽쇠 물음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 물음표 꺽쇠 여기 사이까지는 일반 HTML 예를 들어서 폰트 사이즈는 5, 그다음에 아싸 폰트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에러가 나야 문법 오류래요. 이 말이 뭐냐면 요 안쪽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반 HTML을 쓸 수가 없고 PHP 문법만 써야 돼요. PHP 문법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문법, 에코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에코라고 해서 화면상에 출력하는 거예요. 프린트라는 거하고 동일하고 프린트F라는 것도 동일한데 에코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을 써가지고 어떤 내용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싸, 그 다음에 닫고 맨 마지막 명령의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썼어요. 저장을 하고 가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싸라고 나왔죠. 보기에서 소스 보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돼 있죠? 그 에코라는 부분은 없죠. 즉 사용자들은 제가 PHP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원래는 이런데 방금 본 건 이 중간 부분이 없어지고 딱 이 출력하는 부분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언어를 가장 먼저 배울 때 쓰는 게 hello PHP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나 하고 이걸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화면상에 보이게 되는데 보기에서 소스 보기 해보면 내용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PHP가 쓴지 안 쓴지 몰라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명령어를 하나 익혀볼게요. 에코라는 건 출력문이고요. 단순하게 이런 게 있어요. 그 밑에 줄에다가 PHP info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PHP의 정보를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전 쓰지도 않았는데 뭔 내용들이 무진장 많이 나왔죠. 막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보기에서 소스 보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쓴 건 요거하고 헬로 PHP까지만 썼는데 여기서부터 이 굉장히 많은 줄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알아서 다 만들어졌죠. 이런 걸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명령어인데 그게 바로 요 PHP info라는 게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이트 이제 계정을 하나 가지고 계시다면 그게 이제 PHP가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하려면 꺽쇠 물음표 그 다음에 PHP info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물음표 꺽쇠 이렇게 한 번에 다 쓰셔도 돼요. 저장을 하고 가서 새로 고침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면 이게 PHP가 작동이 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아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